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경험과 연관지어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의 주제 화면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의 궁궐을 읽고 나의 경험을 떠올려 글쓴이가 글을 쓴 까닭을 추론해 보려고 합니다. 궁궐과 관련 있는 경험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경복궁 체험학습을 다녀왔어. 나는 텔레비전에서 창덕궁을 봤어. 여러분, 경험 떠올리기를 너무 잘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글쓴이가 글을 쓴 까닭을 발표해 볼까요? 생략된 내용 짐작이 어려운 학생들은 경험을 제대로 떠올리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생략된 내용 짐작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험은 떠올리지만 이를 내용 추론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유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형은 생략된 내용을 짐작할 때 글의 단서와 경험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글의 흐름에 맞지 않게 추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경험을 떠올려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고도 자신에 맞게 짐작한 것인지 확신을 갖지 못하거나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것 자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경험을 떠올렸지만 짐작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도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험과 연관지어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 길을 잃지 않도록 질문하기입니다. 학생들이 추론이라는 사고 과정에서 길을 잃지 않고 목표점을 향해 나아가도록 질문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용해 추론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고 학생들은 교사의 질문에 답하여 자신의 경험이 추론에 어떻게 쓰이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을 통해 경험만이 아니라 글의 단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 등을 연결지어 추론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사례의 경우 경복궁을 간 것, 텔레비전에서 창덕궁을 본 것 등 자신의 경험을 쉽게 떠올렸지만 막상 추론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사례를 다시 살펴보며 질문하기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글의 단서와 관련이 있는 질문으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글에서 단서를 찾게 해보세요. 선생님께서 직접 글의 단서를 알려주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학생들이 경험과 글의 단서를 연결짓도록 질문을 합니다. 특히 경험과 글의 단서를 비교하며 새로 알게 된 점을 떠올리면 추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기를 통해서 학생들은 추론에 자신의 경험이 어떻게 쓰이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경험과 연관지어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 차근차근 다가가기입니다. 앞서 알려드린 길을 잃지 않도록 질문하기 방법이 성공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교사가 먼저 시범을 보이며 추론의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교사가 어떤 경험과 글의 단서에서 도움을 얻어 추론하는지를 보여주며 직접 추론합니다. 텍스트 자체의 내용에서 다양한 의미를 직접 추론해보는 활동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활동입니다. 또한 추론해야 할 것을 정해주지 않고 글을 읽고 추론한 것을 말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합니다. 경험과 글의 내용을 연결지어 교사가 추론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며 어떻게 추론하는가를 학생들이 배우도록 해주세요. 이때 어떤 부분이 추론에 도움을 주었는지를 학생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학생들이 추론의 올바른 사고의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추론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교사가 추론에 도움이 되는 경험과 글의 단서를 제시하고 학생은 그것을 바탕으로 추론합니다. 힌트를 줄 때는 추론의 단서를 명확히 알려줄수록 학생들이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힌트를 제시할 때 처음에는 아예 단서가 될 문장을 제시해 보세요. 단서 찾기가 익숙해지면 단서가 될 문장이 포함된 문단으로 제시하면서 힌트의 범위를 넓혀주면 좋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글의 단서를 찾아 경험을 떠올려 추론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단계를 적용하여 지도할 때 추론 단원 전체 차시에 대한 지도 계획을 세우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때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면 질문하기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 교사가 직접적으로 경험과 단서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 학생 스스로 찾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글의 단서와 경험을 활용하지 못해 짐작하기를 어려워하는 학생 지도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한 장 정리해 보시죠.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용해 추론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고 학생들은 교사의 질문에 답하며 자신의 경험이 추론에 어떻게 쓰이는지 생각하도록 도와주세요. 또 교사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 힌트를 주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경험과 연관지어 생략된 내용을 짐작할 때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지 못하는 학생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국어 시간을 통해서만 추론을 지도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도를 이어나가 보기를 권합니다. 첫째, 실생활에서 추론을 실천해 보도록 합니다. 광고나 드라마 등의 영상을 볼 때, 안내문이나 가정통신문을 읽을 때, 사회, 과학 등의 주지 교과를 공부할 때 추론을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유형의 추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목이나 그림을 보고 글의 내용 짐작하기, 모르는 낱말의 뜻을 유추하기, 이어질 내용 꾸며쓰기 등을 온책 읽기, 독후 활동 지도에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독서는 단순히 지식의 재료를 공급할 뿐이다.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사색의 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책을 읽고 경험에 비추어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추론이야말로 지식의 재료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